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중심축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 중심축을 잡아야만 내가 공의 타점이나 요소들을 더 정확하게 치기 때문에 일단 몸의 중심축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축의 기준은 내 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양옆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양옆에 벽을 이용을 해서 그 벽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벽에서도 분명 중심 가운데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쓰고 내 옆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대각선, 나의 어드레스의 이게 이 숙임인데 이 숙여 있는 나의 상체의 이 높이가 백스윙 들 때도 그 높이가 유지가 돼 있어야 되시고 피니쉬를 하고 나서도 그 높이가 유지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운데에 볼을 칠 수 있는 이 정타를 명칭을 하는데 만약에 내 몸이 백스윙을 들 때 어드레스보다 일어나 버리고 또 공을 칠 때 다시 내려가고 또 공을 치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탑볼 뒷땅, 탑볼 뒷땅 어느 것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에서는 이 상체의 축을 항상 확인을 하면서 백스윙을 들 때도 이런 모양 유지해 주시면서 공을 칠 때도 그 자세 유지하면서 공을 치고 나서도 그 자세가 유지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프로들의 스윙처럼 약간의 C자 형식의 이쁜 모양과 정면에서 봤을 때 거꾸로 K자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앞에 설명했던 그 가운데 벽, 양쪽의 그 벽을 피해서 스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확성과 일정함이 생기면서 공을 최대한 비슷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똑바로라는 구질은 없습니다. 똑바로라는 구질은 없고 드로우 아니면 페이드라는 구질을 정하시면 좋은데 똑바로는 저희 선수들도 10개 치면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를 치는 이제 프로로서 오른쪽으로는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드로우를 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구질을 정해 놓으면 좋은 점은 내가 공략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나의 평균 타수가 있으시다면 코스를 공략하는 법도 배우셔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구질입니다. 나의 구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쳐보고 고르면 좋은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를 선언을 많이 하세요. 왜? 왼손보단 오른손 컨트롤이 더 쉬우니까. 그래서 드로우를 치는데 똑바로를 치면서 드로우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심축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드레스를 잡은 다음에 백스윙 똑같이 들어주는데 여기에서 내가 힘을 줄 때 왼손과 오른손이 두 개가 있으면 오른손의 힘이 조금 더 많이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50대 50의 힘을 쓰면 똑바로입니다. 근데 40대 60을 쓰면 드로우예요. 60대 40을 쓰면 페이드예요. 그래서 제가 드로우가 쉽다고 하는 건데 공을 칠 때 힘을 주는 타이밍에 대해서 양손의 힘 조절을 살짝 해주시면 되는데 오른손 힘이 조금 더 센다라는 마음으로 치시면 돼요. 백스윙 똑같이 들어주시고 오른손의 힘으로 그러면 가볍게 드로우가 나오면서 왼쪽으로 공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가 워낙에 멀리 가는 프로들이 공이 도망가지 않게끔 스핀을 주는 형식인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페이드를 칠 때 잘못 치는 거 잡아당겨요. 그럼 이거는 슬라이스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방식이니까 따라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고 페이드를 칠 때에 똑같이 백스윙을 들어주시고 다운스윙을 할 때는 조금 더 왼손에 힘을 더 주면서 그러면서 몸의 전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하나만 힘을 쓰면 됐는데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왼손과 몸의 전을 같이 써줘야 된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는 구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백스윙 똑같이 들어주시고 몸의 전을 더 세게 해주면서 왼손의 힘으로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페이드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그런 구질이 생겨요. 이렇게 된다면 아까 드로우랑 달리 비거리 손해는 조금 있으니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 오른쪽과 왼쪽을 확실히 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면 드로우, 페이드면 페이드를 연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질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그 구질대로 거기로 똑같이 떨어지게끔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그렇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내가 중심축에 어드레스를 잡은 다음에 똑같이 한시로 던지듯이 보내주면서 어드레스 축, 이 축을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백스윙 들어주시고 여기서 다운스윙 할 때도 이 축을 유지를 하면서 힘 주고 그 다음에 벽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벽을 피해서 우리가 피니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운데에서 이제 일정하게 볼을 칠 수가 있는데 이게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중요한 요소가 되세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티 위에서 공중에서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는 있지만 보통 우드 같은 경우 나는 우드를 너무 못 치는데 이 우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드레스와 이 중심축만 잘 지켜주신다면 충분히 잘 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약간의 팁을 드리면 빈스윙 할 때 바닥을 스치는 느낌으로 슥슥 소리나게 바닥을 스치는 느낌으로 우드는 빈스윙을 해주시면 더 좋고 더 일정하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치려고 살살 치시는 분들 공이 똑바로만 갔으면 좋겠어서 연습장에서 하시는 스윙보다 훨씬 살살 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수록 실수는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비가 나거나 해저드 빠지는 것이 두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오비가 나더라도 해저드를 빠지더라도 300m, 400m 오비를 낸다라는 마음으로 시원하게 내 스윙을 다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비를 안 나게 된다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나의 스윙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든지 드라이버는 오비도 나본 사람이 더 똑바로 칠 수 있고 해저드도 빠진 사람이 더 똑바로 칠 수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일단 내 스윙을 최선을 다해 치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힘의 그 임팩트 존이 너무 길어요. 탑에서부터 피니시까지가 다 임팩트 존이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임팩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몸은 많이 움직여지고 팔도 자연스럽지 못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게 되면은 100%의 힘을 쓰고 있지만 공한테는 20%의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힘이라도 비거리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몸은 가만히 있고 힘 다 뺀 상태에서 중심을 잡은 다음에 그냥 내가 잠깐 손만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요 형식만 하셔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그러면 일정하게 공이 치면서 임팩트가 생겨서 비거리가 늘고 헤드 스피드와 볼 스피드가 늘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비거리보다 더 많이 늘게 됩니다. 이제 상체의 느낌으로만 비교를 해드린다면 그냥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상체로만이라도 충분한 임팩트가 생기면서 비거리의 평균을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중 이동을 여기서 추가를 한다면 여기서 플러스 20에서 30m 이상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줬다 뺐다를 하면서 체중 이동을 하면
임팩트가 더 묵직해지면서 공이 날아갈 때에 바람의 영향도 타지 않으면서 비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힘을 쓰는 타이밍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타이밍이 조금 다릅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 앞에서, 공 살짝 뒤에서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채가 길고 멀리 쳐야 되는 아이다 보니까 백스윙을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힘을 줍니다. 그러게 되면은 채 자체가 하나 들어서 부채가 펴지듯이 클럽이 펴지면서 내려와요. 뒤에서 희가 맞은다라는 느낌으로 드라이버를 쳐야 되는데 보통 드라이버를 아이언의 타이밍에 쓰게 된다면 이미 다운스윙 때도 헤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몸회전을 그냥 실행을 해버린다면 치키닝이 되면서 슬라이스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타이밍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백 들자마자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 몸 기준점으로 어깨나 가슴 위치쯤에서 하나, 여기서 시작을 해도 되고 하나, 허리 쪽에서 시작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구독자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연습을 해보면서 타이밍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보통 예시를 드린다면 머리와 어깨 사이쯤에서 힘을 주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타이밍이 느린지 빠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의 구질을 보면 되는데 만약에 머리에서 힘을 썼는데 공이 왼쪽으로 확 말린다. 이러면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타이밍을 느리게 하나 들어서 어깨나 아니면 가슴 이쯤에서 힘을 한번 또 써보시고 여기서 썼더니 공이 슬라이스가 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푸시볼이 나온다. 그러면 타이밍이 또 느리신 겁니다. 그러면 머리와 가슴 사이가 있는 그 위치를 찾아서 하나 거기서 힘을 주는데 딱 맞아서 거리가 얼추 똑바로 가는 공이 나옵니다.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같은 타이밍에 연습을 해보시는데 평균으로 3개에서 4개 이상이 잘 맞는다 하면은 본인의 타이밍은 그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힘을 써야 되는지의 타이밍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내 타이밍대로 비거리를 내면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립에 힘을 빼고 가볍게 잡은 후에 하나, 한시로 던지듯이 들어서 여기서 힘이 빠져있는 상태죠. 그러면 다운스윙을 하는 순간 그냥 꾹 잡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힘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게끔 이렇게 그립의 힘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서 공을 맞추는 데 있어서 임팩트를 하는데 그립의 힘이 빠지면서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줬으면 뺄 줄도 아셔야 돼요. 언제? 치고 난 다음. 피니시 쪽에서도 내가 순간적으로 공을 힘을 줬지만 이거 준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주고 빼고 주고 빼고 주고 빼고가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고 빼고 할 때 약간 비유를 하자면 권투 선수들이 주먹을 쥔 상태일 때 이때 힘을 꽉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주먹이 나가려면 가볍게 손을 쥐고 있는데 이때 잽하고 바로 돌아오죠. 이때 주먹을 힘을 주고 빼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골프한테도 같이 써주시면 되는데 주고 빼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팔이 어떻게 됐죠? 가볍게 치고 접히는 현상이 나와요. 주고 빼고. 그러면 이게 그립을 잡는 순간에는 주고 빼고가 돼요. 주고 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이 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피니쉬가 굉장히 빠르게 접히면서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요.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비거리는 멀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